증시가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게 마감을 했고 위로 올라가다가 추락을 해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소식에 기관 투자자 쪽에서 물량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기관들의 수급을 지켜봤는데 기준금리 인하 소식 전까지는 이 기관 쪽에서 매도가 안 나왔는데 인하 소식을 듣고 나서 기관 쪽에서 약속이라도 한 듯 한 기관도 빠짐없이 전부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관하고 외국인 쪽에서 돌아가면서 개인을 괴롭히기 때문에 증시가 당분간은 힘들 것 같고 웬만하면은 쉬는 게 최고의 시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요즘에 투자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저 같은 단타는 이런 시장이든 저런 시장이든 크게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단타 입장에서는 상승하는 시장이 훨씬 더 부담이 적고 상승하는 시장에서는 수익과 비중을 좀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장점인데 상승하지 못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최대한 비중은 적게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타 입장에서도 하락장은 좋지가 않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저 같은 단타들에게는 뭐 그렇게 시장 분석이 중요하지 않겠지만 혹시나 주식을 보유하시는 분들 어차피 이 주식 시장에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계속적으로 보유를 할 텐데 보유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증시가 정말 힘들고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단식으로 무너지는 그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작년 10월의 저점 이거 깨는 거는 순식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초긴장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665포인트에서 617포인트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3% 하락 두 번만 나오면은 근처까지 도달하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약간 반등했다가 하락이 나온다 이러면은 저점을 깨면서 완전히 붕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악재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 지금 일본 수출 규제와 일본의 추가 제재로 인해서 먹구름만 가득한 증시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장중에도 반등장, 이거는 하락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등장이었고 그리고 여기서 상승장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장중에 초반에 올랐습니다. 초반에 지수가 치고 올라갔지만 이 치고 올라간 자리를 유지를 못 해줍니다. 유지해주는 힘이 정말 약하고 외국인은 하루종일 정말 하루종일 샀다 팔았다 순매도로 전환했다 순매수로 전환했다 계속 반복하면서 또 400억치 샀다가 마지막에 팔고선 증시를 떨구고선 마감을 했고 현재 시간의 거래를 본다면 코스닥 기준으로 인버스나 레버리지나 둘 다 가격 변동이 없습니다. 오늘 종목들을 보면 수출 규제 관련주들이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가 조정을 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추세가 완전히 깨신 것은 아니고 그냥 상승 중에 나오는 조정, 이 솔벌에 있는 조정이 아닌 것 같고 너무 위에서 밑으로 꽂아버렸거든요. 이거는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대놓고 그냥 매도를 했습니다. 최악이죠. 18%까지 올랐다가 마이너스에서 마감. 이렇게 음봉이 큰 종목은 진입을 안 하는 게 좋고 동진 세미캠이나 후성은 시간의 거래에서 거의 보합 상태. 이 정도면은 아직 추세가 깨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들지만 기관하고 외국인 쪽에서 정말 많이 누르고 있습니다. 둘이 수급이 빗나갔는데 엇갈렸는데 기관 쪽에서는 그냥 작정하고선 올랐을 때 팔고 있고 외국인은 그래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외국인 이걸로 판단을 하기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추세가 안 깨졌다. 분명히 변동성은 더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규제 관련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이 후성과 동신세미캠이 계속적으로 특히나 후성 수천만 주 거래량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독하게 떨궜고, 그리고 오늘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 반도체 종목 쪽에서 코스닥에서 중소기업 반도체 종목 쪽에서 많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한가 종목도 몇 개가 있고 ICD, 이오테크넥스 뭐 여러가지 반도체 종목들, 네페스 신소재, 옵토팩 뭐 여러가지 종목들이 좀 반도체 종목에서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더라고요. 다른 종목은 다 파는지 모르겠는데 이 기관 쪽에서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들을 다 쓸어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을 시켰고 이 급등이 계속적으로 유지될지는 모릅니다. 내일도 이 기관들이 반도체를 계속적으로 사준다면 그래도 코스닥의 지수가 잠깐이라도 부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관이 들어오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이 반도체 종목이고 거의 평균적으로 7, 8% 이렇게 오른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이 중에서 유니테스트와 테스를 매매했고 시장에서 이렇게 반도체 종목들을 한눈에 보더라도 거의 다 반도체 종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다음날 계획을 잡으신다면은 차라리 기관들이 많이 들어온 종목에서 눌림목 매수를 계획을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거의 다 보합 수준이고 뭐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오늘 올랐던 종목인데 탄소 섬유 관련주도 그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아진산업과 일진다이아가 급등을 했습니다. 일진다이아는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이게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장중에 보더라도 3분봉으로 거의 3분봉 평균상 한 3만 주씩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을 보고 정말 강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거래대금이 일단 받쳐주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목들 한번 시간의 거래가 이제 설명 중에 끝났으니까 시간의 거래부터 살펴보고선 종목들을 한번 스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의 거래를 보면 뭐 시간의 거래를 매매를 안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요즘에 좀 허수 주문으로 인해서 짜증나는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하루에 한두 개씩 생기지만 그래도 시간의 거래는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장 끝나고 그냥 습관처럼 제 일상처럼 계속적으로 봐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안 좋다 하더라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뭐 대창 이거는 딱 봐도 험매수죠. 이거 시간의 거래 4시 시작할 때부터 4시 10분 체결되기 전부터 봤는데 또 이 짓거리인가 바로 알아챘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험매수가 나온 종목이 서원인데 어제 제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험매수가 나와서 오늘 폭락을 했습니다. 이 대창도 마찬가지이고 매일매일 종목들을 돌려가면서 한 종목에 계속 돌려가면서 이렇게 조작을 하고 있고 대창 역시 어제 비슷하게 나왔죠. 흐름이 처음에 1,500원에 여기에 낚이는 사람들도 꾸준히 있는 것 같습니다. 첫 체결부터 3% 4%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또 웃긴 거는 가격도 비슷해요. 서원이 1,300원 이것도 1,400원 거의 가격도 비슷하고 뭐 호가창도 비슷하고 참 웃기죠. 이런 것들만 노리는지 모르겠지만 얘들 참 기가 막힙니다. 와 이거 시간의 거래에서는
당연히 험매수 나오는 종목들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고, 이거는 금강원 쪽에서 바뀌지 않는 이상은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유니온, 이 유니온도 험매수죠. 이런 종목들도 거의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루 거래량보다 많은 물량을 4시 되기 직전에 장후 시간의 물량에 쌓아놓고선, 그리고 시간의 거래 험매수 쌓아놓고선 최대한 올려가지고 도망간다. 이런 종목들이 활개를 칩니다. 유니온, 이거 장후 시간의 거래에 약속이라도 한 듯, 아니면 약속을 안 했는데 여기 뭐 험매수 걸어놓은 거 우연히 체결됐다던가 뭐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15만 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의 특성이 하루 전체 거래량보다 많은 물량을 쌓아서 시간의 거래 험매수 쌓고선 억지로 올리는 종목들의 특성이 장 끝나기 직전에 가격을 올린다는 겁니다. 올렸죠. 장 끝나기 직전에 뭐 얘들이 뭐 다른 회원한테 자기들 뭐 추천받아 주는 그런 사람들한테 추천을 해서 올랐는지, 아니면 지들이 자기 돈으로 올렸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종목들의 특성을 보면 항상 장 마감할 때 1% 내지 2%가 그 정도 주가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4,800원에서 4,960원, 상당히 많이 올랐죠. 거의 3% 이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고점이 6.85%. 와, 이거 정말 더럽네요. 정말 더럽습니다. 그리고 선익 시스템이 어제 관심주였는데, 제가 이게 호가가 괜찮고 거래량도 괜찮고 좀 다 괜찮아가지고 이거를 장 초반에 접근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접근했는데 생각보다 하루 종일 계속 눌리더라고요. 마이너스 3%까지도 안 갔지만 심리적으로 거래량이 너무 줄어들고, 어제에 비해서 거래량이 너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는 이 막판에 거래량이 그래도 조금 들어오면서 거래량으로는 합격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눌리는 것을 보고 포기를 했었는데 장 마감할 때 이 구간을 못 봤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다른 종목에서 집중을 한다고, 이게 관심 종목에 뻔히 있었지만 제가 관심 종목에 한 몇 개의 창에다가 수십 개의 종목을 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10,000원 회복하면은 무조건 사야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되더라고요. 장 끝나고 보니까, 장 끝나고 종목들을 스캔하니까 먼저 관심 종목에 있는 종목들을 스캔을 했는데 뜬금없이 1,400원이 가 있길래 놀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놓쳐가지고 시간의 거래에서 바로 상승해가지고 시작을 하길래 이 눌림에서 1,700원에서 매수를 해서 이렇게 1,700원, 1,750원에 777주씩 두 번씩 매수해서 11,150원에 이때 매도를 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거의 한 얼마지? 한 60만원? 60만원 정도 수익을 내면서 이 종목으로만 60만원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요즘에 시간의 거래를 잘 안 했는데 이거는 원래 관심 종목이고 계속적으로 지켜봤기 때문에 그냥 시간의 거래에 넣어서, 근데 상한가가 갈 줄은 몰랐습니다. 상한가까지 갈 줄은 몰랐는데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에 마감을 했죠. 이것도 수출 규제 관련주 같은데 아직까지 거래량이 안 터지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주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이미 11,400원 이 고점을 뚫어준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 이 가격 이상에서 접근하기에는 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고, 단타 계획을 못 잡았고 눌림목에서 매수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계속적으로 지켜보기만 하고
그냥 상황에 따라서 뭐 진짜 사야 될 그럴 호가창이나 눌림에서 괜찮게 눌리는 것 같다 이럴 때 뭐 접근을 하던가 일단 계획은 없습니다. 다른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구경만, 시간에 걸려서 너무 과하게 올랐기 때문에 구경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첫 상승이기 때문에 좀 눈길이 가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SAMT 이것도 거래가 올라오고 양봉, 뭐 골든 크로스 비슷하게 움직였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넣어보고선 이것도 계속 지켜볼 예정입니다. 시간에 걸려서는 2% 정도 올랐고, 장 초반에 눌림이 있다면 그때 진입을 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시간에 거래해서 볼 거는 선익 시스템과 SAMT 이거 두 가지 종목이 될 것이고,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오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사의 표명을 했던데, 지금 와가지고 사의 표명을 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필이면 악재투성이고 일본의 추가적인 규제를 앞두고, 엄청난 규제들을 앞두고선 왜 갑자기 사의 표명을 했냐, 이 점도 참 궁금합니다. 공매도라면 죽어라고 실드를 쳤죠. 공매도의 순기능, 선진국에서 뭐 미국 같은 엄청난 시장에서 적용되는 순기능인데, 그걸 우리나라에 도입을 해서 이 작은 시장을 큰 증권사들이, 외국계 증권사들이 공매도로 가지고 놀게 방치를 해놨습니다. 뭐 공매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공매도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싫어하겠지만 혹시나 공매도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나미랑 플레이위드 이거 두 개가 보시면은 자사주를 처분했더라고요. 자사주를 35만 주 처분, 플레이위드도 8만 주 장내 매도, 최대 주주랑 자사주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모나미가 오르고 있는 것은 실적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거래량 몰고 들어와 가지고 먹을 만한 종목이 필요했던 거지, 이 종목이 실적이 2배 가고 3배 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종목은 나중에 일본이랑 잘 해결되고선 그 이슈가 다 없어진다면 결국에는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모나미라는 종목이 오를 만한 그런 소재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제가 최대 주주라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지금 오를 때 팔고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럼 코스피의 거래량부터 살펴보면 뭐 역시나 후성하고 EID 항상 있던 종목들이 있고, 딱히 볼만한 건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거래대금도 그렇고 일진다이아 말고는, 일진다이아는 봐야겠죠. 이때까지 분류해 놓은 게 일진다이아라 선익시스템, SAMT. 일단 모아 보겠습니다. 종목들을. 일진다이아도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볼 것이고, 시초가가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겠지만 시초가가 이거 이상으로 형성이 된다면 나중에 가격을, 시초가랑 이 36,950원 이 시간의 종가죠, 이거랑 비교를 해서 시초가와 이거랑 두 개를 기준으로 잡고선 대응을 하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있는 것은 코스피에서는 일진다이아 밖에 없고, 그리고 여기서 종목들을 보면 아진산업이 상한가를 좀 힘들게 갔습니다. 장 마지막에. 그래서 상한가 종목들을 한번 봤지만 딱히 추가할 만한 매력을 가진 상한가는 찾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이 이거 두 개인데 상한가가 장 마지막에 갔기 때문에 이 YOM은
삼자 배정 유증으로 인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가격은 좋지만 딱히 매매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딱히 추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종목들을 보면 여러 번 살펴봤는데, 오늘 단체적으로 올랐던 종목 중에 ICD, 이 종목이 좀 괜찮게 보고 있었는데 메릴 린치가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거르겠습니다. 메릴 린치만 아니었어도 가격도 괜찮고 눌림목에서 잡아보면 좀 괜찮을 것 같았는데, 저 메릴 린치를 보고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종목을 찾는다 해도 메릴 린치가 관련되어 있고 메릴 린치가 대량 포진해 놨으면 좀 매수하기가 꺼려집니다. 그래서 저것도 보고 있었는데 장중에 좀 크게 오르긴 했는데 결국엔 무너졌죠. 이 메가MD 장중에 이것도 크게 올랐습니다. 근데 종가는 2%. 심한데요 이거. 어제 시간의 거래 상한가던데 결국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차트가 시간에 오르는 종목은 특히나 시간의 허수 주문으로, 아니면은 좀 인위적으로, 그런 종목들은 장 초반에만 반짝이다가 거래를 읽고선 그대로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거래를 그냥 장 초반에 잠깐 나오고선 완벽하게 거래를 잃었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시간의 거래를 올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시간의 거래 오른 종목들을 별로 좋아하지가 않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정규시장과 달리 좀 인위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은 시초가에 좀 잡히는 종목 중에 시간의 거래 오른 종목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틀뱅크, 이거는 바닥을 찍었는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닥을 찍을 때 아래 꼬리를 달면서 이런 자그마한 빨간색 양봉이 나오면 단기적인 바닥이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선 이제부터 계속 상승할지는 모르겠지만 수급적으로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괜찮아지고 있고, 이 외국인의 정체는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메릴 린치가 일단 들어왔고 외국인 순매수가 5만 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이제는 더 이상 매도를 안 하고 더 이상은 매도가 나오지 않고 있고 수급이 괜찮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더 이상 흘러내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며칠 더 지켜보다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결국에 이런 종목들은 5만원 다시 회복해주면 좀 조용하게 쥐도새도 모르게 급하게 상승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공매도는 계속 나오고 있네요. 외국인이 사면서 공매도가 나온다. 그래서 며칠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그렇게 무리해서 넣고 싶은 종목은 없고, 제가 오늘 또 매매한 종목 중에 유니테스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을 매매했는데 이걸 매매 영상으로도 만들었습니다. 잘 오르다가 오후장에 좀 힘이 없었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단기적인 추세는 무너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선 장 초반에 좀 눌린다 싶으면 그때 진입을 해볼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수급도 괜찮습니다. 수급은 외국인 매수에 기관들의 대량 매수, 어제도 그렇고 기관들의 대량 매수가 최근 들어서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기관들의 매수가, 기관들이 아무리 코스닥을 팔고 있다 하더라도 이 중소형주 반도체 종목들을 중심으로 기관들이 꾸준히 들어와 준다면 저런 종목들 중에서 눌림목을 이용해서 빠르게 수익을 내는 방법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것도 한번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매매한 종목 중에 포인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을 제가 VI로 찾았습니다. VI 보면 이 VI 매매가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걸로 장 초반에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리고 VI가 걸린 뒤에 2분 뒤에 가격이 생각보다 높아서 진입은 못하고 구경만 하다가 이 눌리는 시점에서 이 VI 걸린 가격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3분당 거래량이 거의 20만 주, 많이 터지면 20만 주, 적게 터져도 거의 8만 주 이렇게 거래가 유지되길래 VI 가격 중심으로 뭐 이거를 제 기준으로 하면 이게 왕관을 쓴 자리겠죠. 이 자리를 기준으로 거래량이 유지되고 가격이 유지되길래 진입을 해서 단타로 먹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유지되기 때문에 VI가 걸린 뒤로부터 하락을 했는데도 아래 꼬리 달고선 다시 올라와서 거래량을 계속 유지한다. 이런 종목들은 주목을 할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오늘 괜찮은 종목이었고 뭐 전체적인 차트는 안 좋습니다. 그냥 분봉 차트만 보고선 매매를 한 것이고 일봉 차트를 보면은 뭐 폭락했다가 상승. 제가 좋아하는 차트는 아닙니다. 여기 보이길래 제가 매매했던 종목이라서 설명을 드렸고 거래대금 11위에 있을 만큼 오늘 많은 투자자분들이 몰렸습니다.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고 종목들을 이렇게 스캔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익 시스템 이거는 시간의 거래에서 좀 적당히 올라와 줬으면 그래도 부담 없이 내일 노려볼 텐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일 좀 구경하는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고 지수가 어떻게 될지가 모릅니다. 지금 일본의 추가 수출 규제가 이루어진다면은 뭐 그에 관련된 종목들은 오르겠지만 전체적인 지수는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가지고 놀고 있고 기관들은 오늘부터 엄청나게 팔고 있는데 증시가 정말 도저히 확신이 안 서는 장이고 위험한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는 그냥 쉬는 게 최고입니다. 이거 저점 깰 때까지도 얼마 안 남았고 작년 10월 이 구간까지도 그렇게 많이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점을 깨고선 폭락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작년 저점 부근까지 갈 것이고 그 부근까지 간다면은 뭐 하루 이틀 반등을 준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무너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최대한 조심해서 특히나 중장기 투자로 좀 싸게 주식을 사고 싶다 이렇게 노리시는 분들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잘 생각을 해보시고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